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타리 활동을 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보조금입니다. 특히 지구보조금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질적인 봉사로 연결할지 막막할 때 이 보조금이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력한 도구의 사용 설명서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도구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로타리 재단의 도구함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바로 지구보조금과 글로벌 보조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도구가 각각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핵심 도구 같은데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또 궁금해하는 지구보조금이라는 도구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고 흔히 비교되는 글로벌 보조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만약 우리 마을에 질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아프다고 할 때 글로벌 보조금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대형 종합병원을 짓는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아, 규모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지구보조금은요, 당장 피 흘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구급상자, 그러니까 First Aid Kit 같아요. 구급상자요? 네, 작지만 신속하고 꼭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죠. 구급상자와 종합병원.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저희 클럽에서도 가끔 작은 예산으로 너무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좀 지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게 구급상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구보조금은 소규모 단기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필요에 응답하죠. 종합병원처럼 까다로운 조건, 예를 들어 로타리의 7대 초점 분야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제약도 덜하고요. 아, 유연성이 더 높군요. 그렇죠. 로타리 재단의 인도주의적 사명에만 부합한다면 문화행사 지원, 예술작품 보호, 작은 환경 정화 활동,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구가 직접 관리하고 승인하니까 속도도 빠르고요. 그럼 종합병원, 즉 글로벌 보조금은 훨씬 더 까다롭겠네요. 네, 훨씬 더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최소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여야 하고 반드시 다른 나라의 로타리 클럽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대 초점 분야 중 하나랑 명확히 연결되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끝나도 그 긍정적 효과가 지역사회에 계속 남는다는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을 지었으면 의사랑 간호사를 교육하고 운영 시스템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구급상자를 채울 약품, 즉 지구보조금의 재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우리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쉐어 시스템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현명한 시스템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걸 3년 만기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요? 꽤 긴 시간이네요. 그럼 3년 동안은 우리가 낸 돈을 전혀 못 쓴다는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청취자께서 3년 전에 연차 기금에 $100를 기부하셨다고 가정해보죠. 그 돈은 로타리 재단 본부로 가서 3년간 안전하게 투자되고 운용됩니다. 이 3년 동안 발생한 투자 수익금은 재단의 행정 운영비로 사용되고요. 아, 그러니까 기부금 원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투자 수익으로만 재단이 운영된다는 거군요. 와, 투명성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100%가 봉사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기부하셨던 원금 $100가 둘로 나뉩니다. $50, 즉 50%는 전 세계 모든 로타리안들이 함께 사용하는 세계 기금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보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50%가 바로 우리 지구가 직접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구 지정 기금 DDF로 돌아오는 거죠. 드디어 DDF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럼 그 DDF가 전부 지구보조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죠. 지구는 그렇게 돌려받은 DDF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지구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구급 상자를 사는 데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 큰 사업, 즉 종합병원을 짓는 데 힘을 보태야 하고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개인의 기부가 3년의 숙성을 거쳐서 우리 지역과 전 세계를 위한 자금으로 나뉘어 돌아온다니 정말 잘 짜인 시스템 같습니다. 그럼 이 구급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냈는지 성공 사례들이 궁금해집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창의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3605지구는 몽골 후레대학교의 낡은 체육관에 최신 전광판하고 관람석을 설치해줬어요. 덕분에 1,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활동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타리안들이 직접 몽골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나무를 심는 행사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로타리 봉사의 핵심이죠.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어떤 인간적인 교류.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션 웜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오퍼레이션 웜이요? 네,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로타리안들이 직접 따뜻한 겨울 코트를 입혀주는 작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봉사죠.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미술대학 진열장 설치를 지원한 미션 로터리 클럽 사례는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보조금이라고 하면 뭐 식수나 질병 퇴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의 힘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형 병원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구급상자는 지금 당장 필요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보조금의 가장 큰 매력이자 힘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3610 지구의 몽골 시골학교 컴퓨터 지원 사례가 정말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건 단순한 구급상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이 사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이 사례는 지구보조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어떻게 더 큰 변화를 위한 전략적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분석을 위해 3가지 핵심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3가지 키워드요? 궁금하네요.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즉 이코프렌들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 컴퓨터 100세트를 사서 보낸 게 아니에요. 컴퓨터 본체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중고 제품을 선별해서 재활용,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을 하고요. 학생들의 눈 건강과 직결되는 모니터만 새 것으로 조합했습니다. 잠깐만요. 중고라고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금방 고장날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냥 싼 걸 보낸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아주 뛰어난 중고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던 고사양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서 철저한 검사와 업그레이드를 거쳤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전자 폐기물을 줄여서 엄청난 탄소 절감 효과를 가져왔죠. 로타리의 새로운 7대 초점 분야인 환경보호의 가치를 완벽하게 실천한 아주 선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기증하는 방식 자체에 철학을 담았군요. 2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광범위한 영향력, 임팩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100대라는 숫자에만 주목하면 이 사업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100대의 컴퓨터를 통해 몽골의 5개 시골 학교, 무려 14,000명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는 기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4,000명이요? 네. 투입된 비용 대비 그 사회적 효과가 어마어마한, 뭐랄까, 가성비 최고의 사업이죠. 한 클럽의 지구보조금 사업이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3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키워드는 바로 단계적 발전, phased approach입니다. 3610 지구는 처음엔 지구보조금이라는 구급상자를 들고 가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문제였죠? 최신 컴퓨터가 있어도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문제였습니다. 최고의 수술 도구가 있어도 그걸 쓸 줄 아는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지구보조금은 일종의 정찰병 같은 거군요. 현장에 먼저 가서 진짜 문제가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큰 작전을 계획하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3610 지구는 2단계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종합병원에 싣기로 한 거죠.
한국의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사 직업 연수팀 VTT를 몽골에 파견해서 현지 교사들에게 컴퓨터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즉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보조금 사업으로 확대를 계획한 겁니다. 하드웨어 지원에서 인적 역량 개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로타리의 방식입니다. 와,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작은 구급상자로 시작해서 종합병원을 짓는 설계도까지 그려낸 거네요. 작은 씨앗이 어떻게 숲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같습니다. 3610 지구처럼 멋진 사업을 하려면 결국 재원, 즉 DDF가 충분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많은 클럽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 클럽이 3년 전에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DDF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에 전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이게 왜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지 짚어주시죠. 네, 바로 그 지점이 로타리 보조금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낸 만큼 다 돌려받는다는 개념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아까 설명드린 50%의 벽입니다. 지구가 재단으로부터 돌려받은 DDF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지구 보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나머지 50%는 반드시 글로벌 보조금이나 소아마비 퇴치 기금처럼 더 큰 규모의 공동사업을 위해 남겨두거나 이월해야 합니다. 즉, 우리 클럽이 $100를 기부해서 $50의 DDF가 우리 지구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 $50 전체를 우리 클럽의 지구 보조금으로 쓸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 50%의 벽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단이 지구나 클럽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철학이 담겨 있는 건가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안전장치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로타리 재단은 모든 로타리안들이 구급상자만 들고 각자 흩어지기보다는 힘을 합쳐 종합병원을 짓는 더 큰 일에 동참하길 바라는 겁니다. 지역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더 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로타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아, 내목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더 큰 일을 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두 번째 위험인 사업의 파편화로 이어집니다. 만약 각 클럽이 낸 기부액에 비례해서 DGF를 잘게 쪼개서 나눠준다고 상상해보세요. 3610 지구처럼 14,000명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 대신 쌀 몇 포대, 라면 몇 박스 전달하는 식의 소액 일회성 행사에 그칠 위험이 커집니다. 종합병원을 지을 돈을 모두에게 흩어서 반창고 몇 개씩만 사는 셈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임팩트 있는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겠군요. 셋째는 체크북 봉사의 위험입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다는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보조금 사업의 핵심 원칙인 로타리안의 직접적인 기획과 참여를 잊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전달하고 영수증 처리하는 봉사는 로타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3610 지구 사례처럼 중고 컴퓨터를 알아보고 현지 학교와 소통하고 직접 방문해서 교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봉사의 본질이니까요. 권리만 주장하다가 의무와 봉사의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넷째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행정 절차입니다. 우리 클럽의 기부 실적이 아무리 많아서 DDF가 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클럽이 매년 지구가 주최하는 보조금 관리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고 또 지구와 양해각서 MOU에 서명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보조금 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는 등의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배정된 DDF를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본 한 클럽은 DDF 배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이 인증 절차를 놓쳐서 1년 내내 보조금을 못 쓴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보조금은 지역사회의 시급한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구급상자였습니다. 하지만 3610 지구 사례에서 봤듯이 때로는 더 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정찰병이자 더 큰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되는 DDF 시스템의 50%의 벽 같은 규칙을 이해하고 개별 클럽의 몫을 넘어 더 큰 임팩트를 위해 협력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더 시급한 것은 상처를 즉시 치료할 구급상자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근원을 파헤쳐 해결할 종합병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클럽 내 DDF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혼자서 구급상자를 들고 뛸 것인지, 아니면 이웃 클럽들과 힘을 합쳐 종합병원을 짓는 첫 삽을 뜰 것인지 동료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